네,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대학교 산업경영과학부 이수동입니다. 네, 오늘은 변수와 자료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 본격적인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같이 해보는 시간인데요. 혹시라도 아직도 환경 설정이 다 안 되신 분,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영상의 페이지처럼 난 보이지 않는다. 또는 그 배포된 코드가 내가 직접 편집 가능한 상태가 아니다 하시는 분들은 지난 시간의 강의로 돌아가셔가지고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구글 콜랩을 실행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 링크를 열면 이런 형태가 열리고, 만약에 여러분 로그인이 아직 안 돼 있다고 하면 로그인을 요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 하시면은 이렇게 여러분 계정으로 이게 떠야 되고요. 여러분 계정을 뜬 상태에서 파일에 드라이브에 사본 저장 하시면은 여러분의 구글 드라이브에 이 코드가 다운로드 됩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셔가지고 여러분의 그 드라이브 공간에서 이제 마음대로 편집을 하시면 돼요. 지금 이 코드는 제 드라이브에 있는 거고 여러분께 접근할 수 있는 공유 링크를 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의 공간을 옮겨서 마음껏 편집하시면 된다. 그래서 그걸 옮기고 그걸 한쪽 왼쪽에다 놓고 모니터 절반 왼쪽에, 오른쪽에는 새로운 새 노트를 열어가지고요. 여러분이 해놓고 제 코드를 똑같이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제 앞으로 이런 식으로 다 콜앱 그 노트북으로 이렇게 수업 자료가 다 나갈 텐데, 여기에서 여러분이 추가적으로 공부를 해보고 싶으시면 일단 정식 교재는 처음 시작하는 파이썬이라는 한빛 미디어에서 나온 책인데요. 여기서 뭐 많은 부분을 발췌했기 때문에 요거를 가지고 꼼꼼하게 공부하시고 연습 문제도 있으니까 뭐 그렇게 풀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책을 참고하시면 되고, 또 이 외에 다른 교재나 뭐 온라인에 있는 많은 오픈소스 자료들을 활용해서 여러분이 궁금한 부분을 좀 더 깊게 해보고 싶으시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일단 여러분의 첫 파이썬 코드를 같이 작성해 보겠습니다. 뭐 많은 학생들에게 뭐 인생의 첫 번째 코드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여기다가 이제 클릭을 해가지고 커서가 움직이게 된 상태 편집 모드로 놓고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 이 셀만 실행이 되고요. 이 코드를 첫 번째 실행할 때는 여러 가지 이렇게 런타임 세팅이 돼야 돼서 좀 오래 걸려요. 근데 하나의 셀만 실행하고 나면 그 다음 셀부터는 굉장히 빨리 되니까 혹시라도 그런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체크 무늬가 뜨고 여러분 결과창을 확인했다면은 여러분 일단 축하드립니다. 이제 친구들한테 나 파이썬 코딩 이제 해봤어 라고 자신있게 말하셔도 되는 정도의 수준까지 오셨어요. 여러분이 이제 뭔지는 몰라요. 뭔지 모르는데 이렇게 하는 게 파이썬 코딩이구나. 그래서 이제 두려움이 완전히 없어진 거죠.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쓰는지만 배우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얼마나 시간 투자하냐 그거의 싸움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볼게요. 여러분이 작성한 코드를 여러분이 무슨 일을 지금 하신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순서대로 보면 뭐 A는 7이라고 했고요. 그냥 프린트 A를 하니까 7을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헬로에다가 헬로 월드를 넣었고요. 그 다음에 헬로를 보여줘 하니까 헬로 월드가 나왔네요. 뭐 전반적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흐름은. 이런 거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개념적인 얘기를 조금만 할게요. 이 객체라는 단어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용어를 여러분이 작성한 코드의 산출물은 컴퓨터의 메모리에 저장이 됩니다. 메모리. 근데 컴퓨터의 메모리는 하나의 긴 선반으로 생각하시면 비유할 수 있어요. 위에서 코드에서 여러분이 뭐 A는 7이라고 정의했고 그 다음에 프린트 A를 하려면 왜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컴퓨터는 A에는 7이 들어있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런 정보들을 컴퓨터 저장해 놔야지 꺼내서 쓰잖아요. 그걸 저장하는 것이 메모리인데 이런 선반으로 비유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럼 객체는 영어로는 object라고 하는데 요 객체가 선반 위에 올려져 있는 상자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작성한 코드 A는 7이라는 명령문에 의해서 하나의 상자에 7이라는 정수가 담겼어요. 이 문장 안에 오늘 배울 내용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자, 볼게요. 7이라고 여러분이 입력하고 엔터를 치니까
여기에 7이라는 게 생겼어요. 하나의 빈 상자에 7 넣고 이 int라는 거는 정수란 뜻이에요. 이 7은 정수다. 그러니까 인티저. 수학에서 배운 정수가 영어로 인티저인데 줄임말로 int. 그럼 7이고 int가 들어있는 상자를 딱 만든 거예요. 이게 객체인데 이 객체라는 거는 파이썬에서 다루는 데이터를 표현하는 최소 단위예요. 그래서 그 안에는 기본적으로 어떤 정보가 있냐면 타입과 관련된 정의, 즉 인티저냐 아니면 뭐 정수가 아니라 뭐 다른 거냐, 그 다음에 타입과 연관된 값, 이거는 인티저인데 값은 7이다. 3은 아니고 7이다. 그 다음에 다른 객체와 구별하기 위한 고유 ID, 이 상자를 만들 때 이 상자에 고유 번호가 붙어요. 이게 뭐 3번 상자냐 4번 상자냐 이래가지고 나중에 컴퓨터가 A라는 변수를 불러요. 그러면은 A에 뭐가 담겨 있고 그거가 객체잖아요, 그쵸? 그 객체를 찾아가가지고 꺼내와야지 프린트를 할 수가 있고, 그러면 그 아이디를 찾아가지고 주소를 찾아서 가는 거예요. 그다음 마지막은 이제 이 객체가 얼마나 많이 호출을 받았는지에 대한 참조 횟수, 요건데 본 강의의 특성상 3, 4는 자세히 다루지 않고 1, 2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수는 그럼 뭐냐? 변수는 프로그래밍 언어의 핵심 개념입니다. 이 변수를 통해서 객체를 정의하고 다룰 수 있어요. 저는 변수를 객체를 담는 그릇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 예시에서는 조금 다르게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변수라는 거는 이 객체에 붙는 이름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그거는 지금 이 객체라는 거를 그 어떤 컴퓨터 안에 있는 시스템 단에서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런 비유가 있는 거고, 평소에 여러분이 이 밖에서 여러분이 코드를 밖에서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A는 그냥 어떤 특정 타입의 값을 담는 그런 그릇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기존 객체에 대한 설명을 계속 이어가 볼게요. 그럼 우리가 A는 7이다 라고 했던 이 문장, 이 명령어를 해석하면 A에 7을 대입한다. 자, 우리가 익숙한 수학에서 오는 식이잖아요. 수학에도 똑같은 식이 있는데 거기서는 A에 7을 대입한다 또는 A와 7은 같다를 묻는 등식이었어요. 근데 파이썬에서는 이거를 A에 7을 할당한다 라고 합니다. 어떤 얘기냐면 선반과 상자의 시로 돌아가면 변수의 할당은 객체에 해당하는 상자에 이름표를 붙이는 것과 같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이런 객체가 생겼고 이런 객체에다가 A를 딱 딱지를 붙인다. 그러니까 이 한 문장 안에 요거 안에 요게 다 일어나는 거예요, 순서대로. 근데 순서상으로는 이런 객체가 생성되고 그 다음에 A를 붙인다는 거죠. 그럼 상자 안에 내용도 바꿀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프린트 A를 해보고 그 다음에 A는 3을 치고 다시 프린트를 해볼게요. 원래 7이 있었는데 이제 3이 생겼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바깥에서 보는 관점에서는 A라는 데다가 모은 값을 할당하면 그 할당한 값을 못 바꾸는 게 아니라 A라는 이름은 그대로 두고 값은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사실상. 자, 그런데 그 A라는 이름은 붙일 수 있는 규칙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웹사이트에 아이디 만들 때도 뭐 이렇게 규칙이 있잖아요. 뭐 영어여야 되고 그 숫자, 영어와 숫자만으로 만들어야 되고, 뭐 비밀번호 만들 때도 뭐 영어 숫자 대문자 뭐 있고 그 특수문자 중에 뭐 특정 몇 개 쓸 수 있고 이런 게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이 변수명도 뭐 여러분 웹사이트 아이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어 소문자나 영어 대문자나 숫자나 언더바 넷 중에 하나 사용해야 됩니다. 주의하셔야 되는 건 대소문자를 구분해요. 그래서 영어로 만약에 띵띵띵 세 개를 쓰면은 세 개는 서로 다른 이름이고 서로 세 개 서로 다른 변수를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이런 이름으로. 그런데 또 하나 안 되는 거는 숫자가 아닌 문자나 언더바로 시작해야 된다. 거꾸로 쉽게 얘기하면 숫자로는 시작할 수 없다. 그러니까 띵은 되는데 9띵, 3띵은 안 돼요. 띵9는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T9, HING도 돼요. 그 다음에 언더바로 시작하고 9띵은 돼요. 그러니까 숫자가 맨 앞에 오지만 않으면 돼요. 그 다음에 하나 더는 파이썬이라는 언어 자체에서 미리 예약해 놓은, 찜해 놓은 키워드들이 있거든요. 그거랑 똑같이는 쓰면 안 돼요. 이제 그러면 에러가 납니다. 이제 그런 키워드들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뒤에서 이제 배울 텐데
그러니까 누가 봐도 뭐 하나의 기능 정도는 할 것 같은 그런 애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고유명사로 놔두는 거예요. 놔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게 뭐 저런 걸 이제 쓰려고 하면 이제 파이썬에서 표시를 해줘요. 다른 색깔로 표시를 해주거나 또 이제 실제로 이제 저렇게 변수를 이제 할당하면은 에러가 나요. 그래서 여러분 더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때 고치면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키워드를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하지만 뭐 자연스럽게 코딩 공부하면서 알게 됩니다. 이런 키워드들이 뭔지. 그럼 사용할 수 있는 변수명과 사용할 수 없는 변수명의 예시를 한번 볼게요. 이런 건 당연히 되겠죠? 소문자, 소문자와 숫자, 소문자와 언더바와 숫자, 언더바로 시작하고 소문자, 언더바로 시작하고 숫자, 소문자 가능합니다. 사용할 수 없는 건 왜 그래요? 숫자만 쓰는 거 안 되고요. 숫자로 시작해서도 안 되죠. 똑같죠? 숫자 시작해서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왜 안 돼요? 영어 소문자 뒤에 특수문자 있어서 안 되고요. 얘는 영어 소문자 사이에 특수문자 있어서 안 됩니다. 아시겠죠? 쉬워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로 이런 애들로 변수를 지정해 보려고 하면은 에러가 난다는 거죠. 이렇게 벌써 빨간 줄 딱 그어지죠? 안 되고. 그러니까 숫자를 쓰면 벌써 초록색으로 딱 떠요. 맞아요? 아까 뭐 예약어 중에 이렇게 하려고 한다. 안 돼요. 얘는 벌써 파란색으로 뜨죠? 그러니까 유효하다. 만약에 여기에다가 뭐 언더바 넣으면 돼요. 검정색으로 쓰면 이제 변수 이름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저처럼 셀을 하나 만들어 놓고 마음껏 해보세요. 이런 이름은 되나? 이런 이름은 되나? 하면서 그렇게 하시면은 그게 이제 여러분이 제 강의를 듣는 방법입니다. 자, 근데 조금 더 약간 더 헷갈리는 얘기를 하고 이제 요거를 이제 요런 컴퓨터적인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 마치려고 하는데 조심해야 될 거는 변수는 장수가 아니라 이름이다. 그러니까 파이썬의 변수는 단지 이름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당은 값을 복사하지 않고 단지 데이터를 포함하는 객체에 이름을 붙이는 거다.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볼게요. A는 7이라는 걸 해놔요. 그 다음에 프린트 A를 하고요. B에다 A를 넣었어요. 이런 게 좀 헷갈리는데 변수에다 변수를 할당하고요. 프린트 B를 하면은 뭐가 나올까요? 당연히 얘는 A에다 7을 넣고 A를 프린트 했으니까 7이 나올 거고 B에다가 A를 넣었으니까 여기도 7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타고 가는 거예요. 이 A라는 애가 뭘 가리키고 있지?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수에다 변수를 할당하면 또 딱지를 붙이는 거죠. B. 그래서 그때 A는 7이라고 했을 때 생성됐던 객체에다가 B라는 딱지도 딱 붙여버리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A라는 고유한 주소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객체의 ID라고 말했던 아까 그 주소하고는 좀 개념이 다른 겁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뭐 헬스장에 등록하거나 이러면은 이제 락커를 부여받잖아요. 아니면 뭐 대중목욕탕에 갔다. 그러면은 락커에는 이제 번호가 있죠. 고유 번호가 있어요. 1, 2, 3, 4, 5, 6, 7, 8, 90. 근데 여러분이 이번 달에 내가 헬스장 등록하면서 라카 사용료를 내면 라카 하나 주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뭐 1번 라카에는 이수동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뭐 5번 라카 이름을 뭐 붙이진 않지만 실제로 5번 라카에는 뭐 아무개 회원이 쓰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변수 이름이라는 거는 이수동이라는 거고 그 상자는 이제 라커라고 치면은 그 고유한 번호가 있고 그 안에 물건들이 담겨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컴퓨터 인터프리터가 이걸 처리하는 과정은 아까 설명드린 그대로예요. 7을 할당하면서 객체를 만들고요. 변수 A라는 이름표를 딱 붙여요. 그다음에 출력하는 거는 제가 이걸 썼기 때문에 그렇고 B에다가 A를 한다는 거는 변수 B를 A에 할당한다는 의미는 이 이름표를 가져가 가지고 라메라카에다 내 이름 붙이는 거예요. 그건 가리켜요. 자, 그러면은 A에다가 다시 3을 할당했어요. 자, 어떻게 돼 있어요? 이거 지금 보시면은 이 주피터 노트북이 어떻게 실행되는지 이제 아실 텐데 앞에서 실행된 셀의 내용이 그대로 유효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7을 하고 여기서 B를 A를 할당했잖아요. 그러면 이 컴퓨터는 제가 이제 콜앱을 종료하기 전까지는 A는 7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어지는 거예요. 이 셀이 떨어져 있어도. 앞에서 이미 7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프린트 A 하면 7이 나와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A에다 새로 3을 할당한다고. 그런 다음에 A와 B를 출력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래 그림이 약간 스포가 있는데 37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33이 아니다. 33이 아니다. 그러니까 세로 할당하는 거예요. A는 3. 그러면은 3이라는 값을 또 담기 위해서 새로운 상자가 필요해요. 그 새로운 상자를 또 만들고 그 상자에는 또 아이디가 있고 거기에다가 A라는 딱 명찰을 기존에 있던 거에 따라서 딱 붙이는 거죠. 그럼 B는 원래 7일이 담겨있던 상자에 붙어 있는 상태로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그런데 또 좀 헷갈리는 게 보세요. A에다가 1, 2 뭔지 모르겠어요. 뭐 이거 뭐야? 이거 네모난 가로가 있네. 뭐 그냥 받아들이세요. 지금은 이걸 넣으면은 A랑 B에 둘 다 1, 2, 1, 2가 들어가겠죠. 아, 프린트를 콤마 써서 쓸 수도 있구나. 뒤에서 이제 다 이거는 하나씩 배울 거예요. 그러면은 A에다 0, 요거는 A의 첫 번째에다가 3 넣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자리 출석 번호가 있는데 파이썬은 0부터 시작해요. 0번째, 1번째인데 여기에 3 넣어라. 그다음에 A, B 찍으면요. 그럼 뭐 아까처럼 뭐 그러면은 A만 바뀐다며요. 그러면은 3, 2고 여기는 1, 2여야죠. B는 상관없다면서요. A는 새로 뭐 상자 만들어서 간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좀 헷갈리는데 요게 바로 이제 파이썬에서의 우리가 객체 개념에서 이해해야 될 내용인데 이제 가변이나 불변이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가변이면은 값을 바꿀 수 있고 요런 타입 같이 이제 불변이면은 이제 다른 값을 만들 때 새로운 객체가 만들어지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뒤에서 배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요런 개념들이 있다. 라는 것만 알아두시고 넘어갈게요. 다음으로 이제 자료형으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볼 텐데 파이썬은 다양한 자료형의 데이터를 다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입의 함수를 이용해서 자료형을 확인할 수 있다. 아까 전에 정수는 인티저라고 했어요. 다양한 종류가 있죠. 보면 뭐 불리언부터 시작해요. 불리언은 true, false. 인티저는 수학에서 말하는 정수. 요거는 25,000인데 1000단위에 콤마 찍는 것처럼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부동소수점은 우리가 수학으로 치면은 실수. 실수. 복소수는 어떤 거죠? 복소수. 우리 허수랑 실수 섞여 있는 거 있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수학 시간에 배운 거. 그 다음에 텍스트 문자열은 문자열. 텍스트. 말 그대로. 아까 전 헬로 월드 같은 거. 리스트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런 거. 이런 건데 여러 개 넣을 수 있는 건데 나중에 다 배울 거예요. 튜플, 바이트, 베어, 셋, 프로즌 셋, 그다음에 딕셔너리 있는데 설명은 이제 드리진 않겠습니다. 뭐 어쨌든 여러 개가 있다. 지금까지는 이것만 알면 돼요. 자, 한번 볼게요. 그래서 다양해요. 되게 A는 3, B는 true, C는 2.8 하면은 이게 인티저, 플롯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소수점이 있는 있는 숫자다. 부동소수점이 있는 숫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실수라는 표현은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부동소수점이라고 정확히 표현하는 게 좋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이제 불리언, 정수, 부동소수점, 텍스트 문자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네 가지를 대표적으로 먼저 볼게요. 나머지는 뒤에서 배우겠습니다. 불리언. 첫 번째 숫자일 줄 알았는데 불리언이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불리언이 가장 더 기초가 되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알고리즘이나 뭐 이런 쪽에 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이 불리언이라는 개념이 좀 낯설 수도 있는데 요거를 그냥 우리가 평소 생활에서 만나는 걸로 치면은 참 거짓이에요. 참 거짓. 그래서 A에다 true를 넣었는데 이 true라는 게 파란색 글씨로 나오죠. 그러니까 이 true는 그냥 텍스트가 아니라 미리 약속되어 있는 키워드예요. 여기에 포함되어 있죠. 어디 있습니까? 네, 여기 있네요. 그래서 이게 참이라는 걸 값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 1처럼 하나의 값이에요. 그러니까 true를 넣고 print A를 하면 true가 나오고 타입을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게 계속 이제 아까 프린트처럼 뭐라고 이름 넣고 괄호 넣고 뭐 넣으니까 자꾸 나오네. 이거 우리 함수라고 하는데 나중에 봅시다. 어쨌든 지금은 모르는 건 그냥 받아들이는 걸로 하면서 계속 설명을 좀 들어보고 손으로 직접 쳐보는 데 많이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반대로 B는 false다.
그러면 이거 print b 하면은 false가 나오고 타입은 불리언이에요. 자, 그럼 파이썬 함수 불리언을 이용해 가지고 모든 데이터 타입을 불리언으로 변환할 수 있어요. 자, 이런 걸 왜 하냐면 참 거짓은 왜 중요하냐? 컴퓨터는 원래는 이진법으로 작동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컴퓨터 안에 있는 그런 소자들은 0과 1, 요 신호를 가지고 이제 조합을 해가지고 컴퓨터가 이제 작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모든 컴퓨터의 로직은 참과 거짓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도록 돼요. 그러니까 이 참 거짓이 되게 중요한 개념이고, 그런데 이 불리언이라는 거는 이 타입의 이름을 하고 보통 괄호를 열면요, 다른 타입도 이런 함수를 다 가지고 있는데 이 다른 타입을 해당 타입으로 바꿔줘요. 자, 근데 이런 형태를 우리가 함수라고 하는데 이 함수에 대해서는 따로 다시 배워볼 거고요. 함수의 이름 뒤에 이렇게 괄호를 넣는다. 그러니까 수학에서도 배우는 함수 보면은 y는 fx 해가지고 f 뒤에 괄호 열고 x 넣잖아요. 똑같아요. 그 함수의 이름은 f고 거기에 입력값이 괄호 안에 들어간 x고 출력이 y인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도 함수의 이름 뒤에 괄호 열고 인수, 우리는 인수라고 합니다. argument, input argument라고도 하고, 얘를 처리하여 반환되는 값을 가지고 있는 이런 수학에서의 함수랑 비슷한 거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그 불리언이라는 함수는 인수로 입력된 값을 불리언으로 변환한다. 뭐 어떻게 변환이 되냐? true는 당연히 true로 나오는 거고요. 1을 넣으면 true가 나오고요. 45 넣으면 true가 나오고요. 마이너스 45 넣으면 true가 나와요. 자, 그러니까 0이 아닌 값은 그냥 true예요. 숫자에서는. 그 다음에 숫자로 쳤을 때는 0인 값은 false예요. 그래서 그냥 false는 false고요. 0은 false고요. 0.0도 false고요. 마이너스 0도 false다. 지금까지는 여기까지만 알아두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듣다가 뭐 출발도 좋았고 이제 파이썬에 대해서 좀 흥미를 느끼면서 강의를 들으려고 좀 했더니 뭐 이상한 객체 그런 설명만 하고 갑자기 뭐 좀 이제 코딩 하려고 했더니 불리언을 시작하는데 참것인데 이거 왜 배우는지 모르겠다. 지금쯤이면 이런 생각을 아마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하고 유용한데요. 나중에 조건문과 반복문 강의에서 여러분이 불리언의 진가를 알게 될 겁니다. 지금은 차근차근 기초를 다지면서 가겠습니다. 자, 이제 정수예요.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그래도 프로그래밍이라면은 계산 정도는 해줘야지. 자, 맞습니다. 정수는 모두 숫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분수나 소수점이 없다. 그래서 정수 앞에 부호도 올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10진수를 사용하지만 뭐 그 다른 진수도 사용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소수점 없이 그냥 딱딱딱딱 숫자를 치면 다 인티저예요. 이 인티저는 어디에 쓰이겠어요? 당연히 연산에 쓰이겠죠. 그래서 수리 연산, numeric operation을 살펴볼게요. 여러분이 계산기에서 쓰는 연산자 똑같이 쓰면 돼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 다음에 정수 나누기는 얘는 목과 나머지. 엄청 오랜만에 들어보죠?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러니까 나누기, 5 나누기 3, 7 나누기 2, 이렇게 하면은 7 나누기 2는 몫이 3이고 나머지가 1이죠. 이거예요. 그럼 지수는 뭐죠? 지수는 제곱. 그래서 3의 4승은 81. 2의 3승은 8. 이런 거. 그거는 이제 별표 2개. 곱하기 2번 한다.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죠? 마음대로 여러분이 계산기 만드는 거예요. 이제 5 더하기 9 하면 14. 100-7은 93. 4 빼기 10은 마이너스 6. 뭐 2개만 되는 거 당연히 아니겠죠? 여러 개도 되고 100개도 되고 1000개도 돼요. 여러분 원하는 대로 되고. 숫자 사이에 이제 파이썬의 특징. 요 공백들은 다 무시돼요. 그러니까 5 더하기 9도 맞아요. 그쵸? 그 다음에 5 더하기 9도 맞아요. 뭐 하나만 붙여도 되고요. 이렇게. 저는 이렇게 쓰는 걸 추천합니다. 앞으로 코딩 습관을 들일 때 이제 첫 번째 배울 때 습관을 잘 들어야 되는데 저는 요 하나하나 다 띄우는 걸 추천드려요. 이렇게 안 쓰고. 왜냐면 예쁘니까. 네. 농담이고요. 아니, 예쁘니까 진담인데 사실 80% 진담이고 요게 가독성이 좋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결국 예쁘다는 얘기인데 편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은 나중에 코드 수정할 때도 좋고요. 코드 읽을 때도 좋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변수에 할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안 붙이고 한 칸씩 띄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A에 뭐가 나오겠어요? 14가 나오겠죠? 그렇죠. 자, 이제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 되겠다. 곱셈도 해볼까요? 곱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예쁘게 쓰려고 한 칸씩 띄운 거예요. 6, 7에 42 3의 제곱은 9 되네요. 연산 순서는 어떻게 되냐? 수학에서 연산 순서랑 똑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3 곱하기 2 더하기 3이 뭐냐? 물으면은 뭐 2하고 3을 먼저 더해야 되냐? 3하고 2를 먼저 곱해야 되냐? 모르는 사람 없죠? 당연히 곱하기 먼저. 그러니까 3 곱하기 2 더하기 2는 뭐 6 더하기 2니까 8. 그래서 당연히 지수가 제일 먼저고요. 그 다음에 곱셈 나눗셈이고 그 다음에 덧셈 뺄셈이죠. 괄호를 통해 연산 순서를 지정 가능하다. 자, 당연히 제곱 먼저 3의 2승 9, 6, 9, 54 더하기 2는 56. 근데 이제 헷갈리니까 예쁘게 쓰려면 아무튼 코드는 무조건 가독성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가독성이 좋게 쓴다. 그러려면 괄호를 잘 넣어주는 게 좋아요. 뭐 이거는 이제 다른 예시긴 한데 아무튼 그래서 괄호를 잘 활용하면 좋다. 그래서 3의 제곱 더하기 2 그러면은 3, 3은 9 그 다음에 2 더하면 11, 66. 뭐 지금 수학 시간 아니니까 산수 시간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눗셈은 어떻게 되냐? 세 가지 연산자의 차이를 반드시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눗셈을 하면 인티저랑 나눠도 플롯이 나와요. 아까 말한 거 플롯이 뭐였죠? 부동소수점. 그래서 인티저 나누면 1.8. 그러니까 얘는 이제 플롯이 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9) 나누기 5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플롯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타입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몫이 되고 나머지는 4겠죠? 변수의 수리 연산 똑같아요. A에 3 할당하고 A에다 B는 A 더하기 2 넣고 그러면 5가 되고 뭐 이런 이제 수학식들을 대부분 다 구현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느낌이 이제 오는 거죠. 어떤 데이터 분석이나 또는 통계나 이런 걸 할 때 파이썬을 쓸 수 있다는 게 기본적으로는 이런 수리 연산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수학이라는 거는 결국 변수, 그렇죠? 그리고 연산, 그리고 함수 이거의 사실상 조합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요거를 잘 이해하면은 변수도 있고 연산도 있고 함수도 있잖아요, 파이썬에. 근데 이 문법도 굉장히 직관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금방 적용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 많이 해보십시오. 재밌는 게 있네요. 자기 자신에다가 자신을 넣으면 어떻게 되냐? 3을 넣고 A에다 A 플러스 3 하면은 원래는 3이었으니까 컴퓨터는 이때까지는 자기 메모리로 가보면 3이었어요. 3을 넣은 다음에 3을 더해줘요. 그 다음에 얘를 다시 A를 할당해. 그러면 이렇게 더하면서 새로운 객체가 생기고 이 객체에다 다시 A를 딱 스티커 딱 떼가지고 A에다 다시 또 다른 상자에 딱 붙이는 거죠. 그러면은 프린트 A 하면은 6.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이걸 우리가 재귀한다라고 하는데요. recursive 하다, 재귀. 이렇게 재귀하는 것들은 이렇게 좀 더 간단하고 직관적으로 쓸 수 있어요. 할당하는데 플러스 한다. 그러니까 내 자신에다가 요만큼 더해서 요렇게 한다. 멋지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됩니다. 물론 뺄셈도 돼요. 뺄셈, 곱셈 뭐 다 됩니다. 여러분이 제가 만약에 이런 문구가 이제 앞으로 강의 듣다 나오면은 무조건 여러분은 셀 만들고 직접 해보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동안. 그럼 A-3 이렇게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프린트 A. 그러면 지금 A에 원래 뭐 있었을까요? A에 6이 있었죠? 그러니까 3이 나와야 돼요. 맞아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0, 한 번 더 계속 실행하면 여러분 밤새 해도 밤새 나옵니다. 그렇죠?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5.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직접 해보시고, 진수는 뭐 10진수 말고 2진수, 뭐 6진수, 뭐 이런 뭐 10진 뭐 또 뭐 있죠? 뭐 많이 쓰는 거 16진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6진수는 아니고 8진수, 그렇죠? 잘못 말했습니다. 이 2진수, 8진수, 16진수 이런 거 많이 쓰는데 분야에 따라서 요거는 앞에다가 이제 앞에 이렇게 기호를 붙여서 쓸 수 있습니다. 요게 지금 요렇게 보면 뭔지 잘 모르는데 여기다 0을 붙이는 거죠. 그렇죠?
뒤에 있는 거는 이제 0 뒤에다가 바이너리니까 B고 옥탈이니까 O고 이제 헥사인데 요거는 이제 그 X를 붙이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10진수 뭐 지금 또 산수 시간 아니니까 말씀 안 드리겠지만 뭐 이진수 어떻게 읽는지 머나먼 기억소에서 한번 살펴보면 여기는 2의 0승, 2의 1승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 곱하기 2의 1승 더하기 0 곱하기 2의 0승이니까 2고 8의 1승이니까 8이고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불리한 함수와 마찬가지로 인티저 함수를 쓰면 다른 자료형의 데이터를 정수로 변환할 수 있다. 당연한 거겠죠. 그럼 아까 숫자가 있으면 값이 true고 없으면 false여서 뭐 1, 그러니까 뭐 아무 숫자나 있으면 true고 0이면 false였는데 거꾸로 이제 불리언을 인티저로 바꾸면은 이제 true는 1로 넣어요. 1. 그러니까 컴퓨터는 0과 1의 조합이라고 했고, 그러니까 그게 사실 이진법의 세계잖아요. 컴퓨터가. 그래서 이런 건데 true는 1로, false는 0으로. 오늘 약간 강의하면서 뭐 이런저런 걸 많이 예시를 들다 보니까 굉장히 뭔가 그 불필요한 TMI가 많이 나와서 여러분이 뭔가 앞으로 이렇게 배우는데 나 뭐 이진수도 알아야 되고 막 이것도 알아야 되고 그런 거야? 뭐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파이썬이 그만큼 많은 것들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예시고요. 뭐 지금 갑자기 뭐 8진수 뭐 복습하고 이러실 필요는 없어요. 없는데 다만 이제 이런 특징들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형변환 할 때 값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은 이제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말고 2.1은 뭐가 될까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반올림 아니고 버림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소수점 플롯해서 인트로 가는 건 버림합니다. 버림. 아시겠죠? 부동소수점 플롯 정수는 숫자로만 표현되지만 부동소수점은 숫자는 소수점을 표현합니다. 소수점을 포함하면은 이제 플롯이 되는 거고 뭐 똑같은 계속 반복이니까 그냥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그래서 5.0, 05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근데 그냥 05 하면 인티저에서는 오류납니다. 근데 이게 플롯에서는 또 돼요. 근데 별로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001, 뭐 0.1.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코딩할 때는 여기 앞에 소수점 할 때 0을 생략하는 경우가 제법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계산기, 공학용 계산기도 그렇게 하는데 이쪽 앞에 0을 굳이 안 쳐도 됩니다. 그 다음에 부동소수점 숫자는 문자 2하고 정수인 지수. 정수인 지수. 지수 표현할 때 우리 자릿수 뭐 10의 몇 승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 코드에서의 알파벳 2는 10의 몇 승인지를 말해요. 그러니까 2의 1 하면은 10의 1승이라서 50이 되고, 이 결과의 자료형은 이제 플롯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또 플롯 함수를 통해서 다른 자료형을 플롯 타입으로 변환할 수 있겠죠. 그 true는 뭐가 되겠어요? 이제 느낌이 오시죠? 당연히 1.0이 나올 것 같고, 인티저를 변환하면 소수점을 붙이는 거고, 신기합니다. 이거 지금 string 그쵸? 스트링은 아직 안 배웠어요. 바로 뒤에 나올 텐데. 이 문자열 안에 있는 숫자도 뽑아가지고 이렇게 바꿔주네요. 신기합니다. 서로 다른 자료형 연산을 수행하면 더 큰 자료형으로 이제 나타낸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인티저하고 플롯하고 더하면은 뭐로 나오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정수 3하고 3.5하고 더하면은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해도 6.5죠. 근데 이게 지금 자료형을 이해할 때 직관적으로 이 자료형을 표현하는 이 표현의 크기가 더 큰 게 뭐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정수하고 부동소수점을 따지면 누가 더 많은 정보를 표현할 수 있어요? 부동소수점이 더 많은 정보를 표현할 수 있죠. 두 개를 연산하면은 우리가 어떤 정보를 임의로 제거할 수는 없으니까 더 적은 정보에서 더 많은 정보 쪽으로 양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3하고 3.5를 더하면 6.5. 그래서 인티저하고 플롯하고 더하면 플롯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누가 더 크냐라고 비교하면 불리언이랑 인티저랑 플롯이랑 따지면 불리언은 두 개밖에 없잖아요. 표현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0 아니면 1. true 아니면 false. false 아니면 true. 그쵸? 인티저는 0, 1, 2, 3, 4부터 마이너스 1, 2, 3, 4까지 이렇게 해서 쭉 정수. 플롯은 그 사이에 있는 모든 소수점 찍힌 거 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큰 쪽으로 바뀐다. 그렇게 해서 한번 예시를 보시면 이걸 일일이 다 읽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false랑 0 더하면 인티저가 되고요. 인티저랑 플롯이 되면은 플롯이 되고요.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치형과 관련된 자료형은 이렇게 오늘 마무리를 하고요. 텍스트와 관련된 내용도 있는데, 텍스트는 사실상 다른 강의에서 텍스트만을 가지고 한 강의를 하기 때문에 뭐 자세한 내용은 거기서 배울 거고요. 다만 이제 위에서 예시에도 나왔기 때문에 어떤 건지만 살짝만 이야기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텍스트는 우리 말 그대로 글자잖아요. 그 숫자 말고. 근데 그거는 따옴표나 큰 따옴표를 가지고 만들 수 있어요. 양쪽에다 붙이면 돼요. 그래서 헬로, 뭐 헬로 하는 거 똑같고, 우리의 이 자료형의 이름은 string이라고 해가지고 줄여서 str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린트 뭐 하는데, 다만 이 두 가지가 있는 거는 좀 이렇게 서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문자열 자체 안에 그 기호로서의 따옴표를 하나 포함시키고 싶은데 따옴표로 감싸지니까 잘 안 되니까 그거를 큰 따옴표로 감싸고 거꾸로 안에다 작은 따옴표를 넣고, 또 반대로 큰 따옴표를 쓰고 싶으면은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뭐 상호 호환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 줄을 칠 때는 3중으로 따옴표 또는 큰 따옴표 하면은 이렇게 내가 길게 치고 싶으면 이렇게 하고 엔터 쳐놓고 요 사이에다가 내가 쓰고 싶은 글을 쭉 쓰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정의하는 거는 이렇게 하는 거고. 수리적 연산이 가능할까? 그러면은 문자열 더하기 문자열은 뭐지? 이게 되나? 그래서 제가 first는 수동이고 last는 리고 가운데는 공백이 하나 들어가 있는 문자열을 넣었어요. 그러면은 되네. 그러면 숫자 덧셈은 이제 텍스트로 치면은 붙이는 거예요. concatenate 하는 거. 뺄셈도 되나? 네, 이거는 좀 과한 기대였습니다. 곱셈은 되네요. 좀 예상하는 걸로 되나요? 그러니까 first가 수동이었는데 이거 3 곱하니까 수동 되는 거죠. 네, 됐고, 스트링 함수를 통해서 다른 자료형 데이터를 스트링으로 변환할 수도 있다. 똑같이,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숫자로 친 거를 스트링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98.6이 98.6이 된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오늘 할게요. 여기까지. 한번 오늘 한 거 복습해 보면, 일단 객체가 뭔지, 그 다음에 우리가 파이썬 코드에서 정의한 그런 내용들이 컴퓨터가 어떻게 가지고 뭐라고 그랬죠? 노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다루는지, 이런 걸 좀 했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로는 이제 본격적으로 데이터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래서 데이터의 종류에는 불리언이 있고 인티저, 플롯이 있고, 그 다음에 스트링도 있다. 물론 그거보다 더 많은 자료형들이 있지만 이제 그건 별도의 강의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그래서 요렇게 하면 여러분이 처음 이제 파이썬 한 거 치고는 이제 좀 감이 좀 온다, 이렇게 좀 느낌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직접 여러분만의 연습 문제들을 만드셔서 이렇게 많이 지저분하게 코드를 만드셔서 이렇게 저렇게 많이 쳐보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오늘도 긴 강의 듣느라 고생이 정말 많으셨습니다. 저는 또 다음 강의에서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